네, 오늘도 SML 여러분과 함께 주주정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어서 네.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유튜브 또 하시고 직접 하고. 그렇죠. 아프리카 TV라는 회사 알고 네. 계실 텐데 한참 유튜브 전에 아프리카 TV 정말 많이 봤었죠. 그렇죠. 아프리카 센세이션했죠. TV에서 예. 또 스타 되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맞습니다. 거기서 방송도 하시면서 아마 주주신 것 같습니다. 주주정에 오늘은 설명왕 테이버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에 한번 오셨었고요. 네. 오늘은 아프리카 TV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네네네.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에서 혹시 방송도 하세요? 매일 방송을 한 대여섯 시간씩 하고 있고요. 대여섯 시간이요? 네. 아프리카 TV에서? 네. 거의 이제 멤버랑 정프로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맞죠? TV에 굉장히 중요한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군요. 경제를 얘기하는 거는 제 컨텐츠밖에 없고요. 아, 그리고 그래요? 이제 네, 뭐 미국 주식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뭐 FOMC가 있으면 FOMC 라이브도 바로 그냥 보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실제로 매매도 하고 아프리카 TV에서는 경제 얘기 별로 안 합니까? 거기는 경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로 다시 떠나셨죠.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독고다이로 끝까지 남아 있는. 네. 그럼 오히려 좀 쏠림이 별로 많이 되시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대상을 받았습니다. 콘텐츠 대상. 네. 와, 구독자도 많으시고. 구독자는 뭐 유튜브 기준으로는 11만이지만 네. 아프리카 TV는 라이브 틀면은 그래도 한 1,000명 정도는. 야, 대단하시다. 임팩트가 커요. 아프리카 TV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라는 강력한 뭐 경쟁자 네. 만나면서 조금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한 포인트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원동력이다. 네. 라고 보실 수 있고 또 우리가 별풍선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 별풍선이라는 이 문화 자체를 계속해서 이제 아프리카 TV만의 이제 후원 문화로 이끌고 가다 보니 뭐 실적은 잘 나옵니다.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은 뭐 주주로서 그리고는 네.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는 한국의 어찌 보면은 유일한 플랫폼이죠. 예, 과거에는 뭐 판도라도 있었고 여러 플랫폼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게 결국에는 지금 유튜브는 미국 기업입니다. 네. 근데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이 플랫폼밖에 없는데 이 플랫폼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어찌 보면은 좀 큰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동영상 스트리밍 혹은 뭐 동영상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하나예요, 이제? 일단 동영상 VOD 서비스는 네이버도 하고 카카오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네. 거기는 그냥 테크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 살아남은 곳은 그리고는 뭐 꾸준한 유저층이 있는 곳은 아프리카 TV밖에 없다. 어제 제가 통계 자료 하나 확인했는데 국내에서 어찌 보면 이제 뭐 동영상 스트리밍 혹은 이 관련된 콘텐츠 관련된 어플 사용자 수, 평균 사용자 수에서 아프리카 TV가 8일 이제 8등을 차지했더라고요. 위에는 누구예요? 1등이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 넷플릭스 1등이에요? 동영상 네, 그다음 스트리밍. 유튜브 이런 쪽이죠. 넷플릭스 1등이에요. 거의 유일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많이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또 네.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아프리카 TV는 뭘로 돈 법니까? 별풍선이죠. 가장 큰 부분이 별풍선입니다. 아, 그래요? 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후원이 들어오면은 네. 일정 비율을 이제 플랫폼에서 이제 맞아요. 수수료로 가져가는데 아프리카 TV는 그걸 뭐 40%, 30%, 20% 책정해서 가져가고 있고 최근에 힘쏟는 곳은 이제 저희가 라이브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네, 커머스 쪽에 좀 힘을 실고 있는 중이다. 그 비중이 많이 네, 올라간다 보죠.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제 광고 쪽 시장에서 조금 이제 수익성을 네.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는 그 MAU라고 그러나요? 그 월간 순 방문자, 네. 혹은 뭐 일간 순 방문자 이런 게 네. 대충 어떻게 나옵니까? 일간 기준에서 한 11만에서 한 14만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TV가 네. 14만. 적은 건 아니겠죠. 적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것도 그렇죠. 아니네. 네. 전 그거보다 훨씬 많이 보실 줄 알았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라이브를 계속 보시는 분들이다 보니 네. 뭐 VOD 조회수도 안 나오고 진짜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순수하게 이제 10만 명이 넘어간다. 네. 그 방송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제가 작년도 통계를 봤을 때는 2만 5천 명 정도가 방송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다. 2만 5천 명. 네. 2만 5천 명이 방송하는데
장사 안 되는 분들이 일단 뭐 훨씬 많으시겠구나. 그러면. 뭐 한두 시간 해보시고는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 네 꾸준히 그다음에 하는 어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그 층은 많지는 않겠네요.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스트를 뽑으면은 한 1,000명 정도 나오려나요. 아. 네. 사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네네. 아프리카 하기 전에 그 나우콤에서 했었잖아요. 지금 아프리카 이제 분사했겠습니다만 예전에 나우콤에서 했었거든요. 거기서 공연이 아프리카 있었어요? 전신의 서비스가 W라고 있었어요. 진짜 옛날인 것 같은데요. 네. 역사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제가 거기서 시사 방송 했었어요. 네. W. 네. 생각해보니까 그런 2006년 그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시사도 다 유튜브로 넘어왔죠. 그랬죠. 네. 남아있는 건 지금 그러면 저 아프리카 TV에 남아 있는 콘텐츠. 콘텐츠들은 뭐예요? 주로 어떤 거? 지금 남아 있는 게 어찌 보면은 그 크리에이터들, 그러니까 BJ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뭐 춤을 춘다든지 뭐 노래 경연을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은 뭐 게임 대회를 연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주력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래시 액티비티 뭐 이런 거구나. 모여서 뭔가 하는 거. 주로 이용하시는 연령대나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생각보다 근데 연령층이 높아요. 그래? 높아요? 네,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럼 한 40대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이 딱 그 내용인데 아하.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년 전,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렇게 성행하기 전에 네. 많이 유행을 했고 그렇죠. 유튜브가 라이브를 도입하기 전까지 라이브에서는 뭐 절대적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 한간에 들리는 썰에서는 뭐 중국이나 미국 기업이 아프리카 TV의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브 말 그대로 이게 라이브가 소통과 이제 딜레이 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 이 기술력 때문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력 때문에 M&A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렸었어요. 그 정도로 어찌 보면은 데이터 처리는 확고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점인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은 그때의 보던 시청자분들에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주력층이 뭐 30대로 네. 약간은 이제 연배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도 유행했던 거는 스타크래프트 대회. 근데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30, 40대들이 많이 좀 네, 하는 거다 네. 보니 이게 연령층 자체가 10대를 찾기가 많이 어려워요. 약간 그 게임으로 따지면 리니지화 되고 있군요. 그러네. 그렇죠, 네. 그렇죠. 리니지와. 네. 거기서 이제 아주 그 계속 오래 계시는 분들은 이제 완전히 그 고인물 돼서 계속 네. 계시고. 고인물 됐어요. 고인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젊은층이 비중이 적고 만약에 들어오지가 않으면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조금 거시기 하겠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내부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주주 입장에서도 많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는 뭐 제가 방송하는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그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한국의 기업으로서는 살아남아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가 그래도 또 국내를 방어해주고 있듯이 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없는 미국만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의 온라인 쇼핑은 아마존이 다 하고요. 일본의 검색은 뭐 야후라든지 아니면 일본은 또 이 SNS 같은 경우도 라인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이 그나마 한국 기업들이 이걸 버텨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불만점은 뭐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20대들, 10대들이 무엇을 보냐라는 겁니다. 그럼 주로 보는 쪽이 결국에는 지금 콘텐츠 소비라는 이 문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콘텐츠 소비 문화가 우리가 틱톡 그리고는 틱톡을 따라잡기 위한 유튜브 쇼츠 그리고는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어렸을 때부터 접하고 그걸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TV는 일단은 뭐 최초 출발부터 폐쇄적으로 출발했었는데 여전히 폐쇄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크리에이터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고 그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서 그걸 어찌 보면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는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타가 되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계시고 우리가 유튜브 보신 분들은 뭐 풍자님이나 아니면 랄랄님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애초에는 아프리카 TV에서 스타트를 하셨고 그러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연예인이 되신 이런 케이스긴 한데 그럼 이 부분에서 아프리카 TV에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이 누군지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틱톡을 보시는 분들,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이 아시냐 그러면 몰라요. 누가 거기서 방송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 고인물의 어떻게 보면 역효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혁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회사 내부 측면이든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그거를 도전을 안 한다라는 좀 시그널이 좀 강해서 근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아프리카 TV 뭐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변하면은 기업이 또 좋아질 텐데 안 변하면은
계속해서 그냥 그 고인물 플레이가 이어질 것 같다. 지금은 요 댓글들 보니까 뭐 준 성인물 같은 것들이 많이 장악을 했습니까? 근데 준성인물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단도직입적으로 속옷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룩북이라 그래가지고 속옷이 드러나도 문제가 안 생겨요. 아프리카 TV는 속옷이 드러나면은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래요? 바로 방송이 꺼져요. 그래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이게 그 하나의 뭔가 색안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 지금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은 유튜브는 미국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국내 방통위에서 건들기가 어려워요. 네. 방심위에서 뭐라고 제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조치는 영상 삭제하세요. 이거 다예요. 근데 아프리카 TV는 국내 기업이다 보니 국내 방통위, 국내 방심위에서 문제 있다 그러면은 네. 좀 문제가 커집니다. 아. 국내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기준은 아프리카 TV가 더 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속옷을 안 입는 거 아니냐는 예? 얘기예요. 예? 그건 아닙니까?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예? 속옷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속옷을 안 입는다고. 예? 그렇진 않다. 넘겨지는 거예요. 네. 저는 입고 방송합니다. 아니 당연히 이제 그러시겠지만 네. 예? 상당수의 이제 뭐 이른바 이제 뭐 조금 어떤 노출을 하고 또 그 필요를 느끼시는 분들도 꽤 계시긴 할 테니까 그분들은 또 지불을 꽤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이른바 좀 여성 그 여캠이라고 하나요? 그런 네. 라이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냐는 아마 질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그때 사건 사고 뉴스에 많이 헤드라인에 올라왔던 그때랑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네. 요즘은 많이 좀 정제가 되고 있군요. 네. 이게 뭐 워낙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런 그래요? 규정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네. 예, 조금 다른 플랫폼이랑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이 같아요. 비슷한 플랫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많죠. 많아요? 네네네. 그래요. 네. 자, 여튼 아프리카는 그래서 대체로 지금 뭐 게임 큰 카테고리를 보자면 게임 그다음에 그냥 그 이른바 그 방송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술을 마시거나 그냥 뭐 이렇게 재밌는 대화 나누는 이런 정도의 예능이지. 예능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는 네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버텨나갈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서서히 사그라지는 과정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뭔가 변화에 뭐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어찌 보면은 뭐 작가님이랑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제가 직접 가져온 이유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은 망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어찌 보면은 뭐 여기가 또 영향력도 있고 많은 분들이 봐주시니까 뭐 어떻게 그래서 바꿔야 돼요? 제안을 좀 해보시죠.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일단 이게 유튜브라는 것을 너무 적대시합니다. 아하. 아프리카가 네. 플랫폼끼리니까 좀 뭐 그쪽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겠지. 근데 우리가 경쟁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BS, JTBC, MBC, KBS 모든 예능 영상들은 유튜브에 편집본으로 다 올라와요. 네. 그렇지. 오히려 역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네. 지금의 핵심 강물은 유튜브입니다. 네. 콘텐츠 시장에서 제일 센 곳은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다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고 네. 더 보고 싶으면 오세요가 되거든요. 포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포용 개. 근데 아예 벽을 세우고 우리끼리만 있다 보니 아프리카는 그래요. 네 호수이고 이 그게 호수가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좀 도태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지금은 뭐 정프로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지 이 플랫폼이 힘을 가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고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말 그대로 사람 몸값이 그 플랫폼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프리카 TV의 과거에 방송을 하시다가 지금 유튜브나 다른 데서 더 스타가 되신 분들을 네. 이제 보면은 혹은 뭐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뭔가 불만사항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불만사항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크리에이터에 크리에이터. 대한 크리에이티브 피드백이나 이런 게 소통이 안 네, 됐고 이제 그런 지금도 부분에서 바뀌지 않았다. 네. 이게 좀 변화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는 오히려 아프리카 TV는 더 핵심 강점이 아프리카 TV에서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네. 그냥 아프리카 TV 정책상으로 아프리카 TV에 어찌 보면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건데 네. 그러면 아프리카 TV의 문화 그리고 말 그대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시청자층이 좋아서 남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혹은 그분들을 활용해서 뭔가 컨텐츠를 더 많이 확대 재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MCN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어찌 보면은 컨텐츠를 만들고 기획을 하고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많이 뒤쳐져 있어요.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스튜디오를 더 키우고 PD를 더 키우고 해가지고 뭔가 이게 컨텐츠 하나하나를 살려가지고 뭔가 좀 더 외부로 송출하고 이제 더 키우고 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걸 만들어가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냥 아이 우리 안에서 방송하고 우리 시청자 덕분에 별풍선도 많이 후원받고 하니까 여기서 방송해 이게 다거든요. 그럼 뭔가 이걸 활용해서 더 컨텐츠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그분들이 더 유명해지고 더 화려해졌을 때는 다른 데 가죠. 독립하죠. 그 독립했을 때 잡을 수 있는 뭔가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많이 부족하다. 네. 네트워크가 이제 보통 나가면은 끊어질 수도 있지만 그 확산을 해가지고 포용하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 나가더라도 여길 떠나더라도 하나하나의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개념인데 그러면 그게 회사의 매니지먼트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러면 그게 안 바뀌면은 근본적으로 모든 게 스타팅 포인트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 M&A를 하든지 회사를 M&A. 더 크게 해가지고 그 M&A 하면은 새로 들어오는 그거에 어떤 문화가 용용되든지 아니면 하여튼 뭐가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M&A를 당하거나 하거나 M&A 할 회사가 있을까요? 뭐 그런 게 예를 들었어요. 그런 게 있는지 없을 것 같은데. 매니지먼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M&A를 할 만한 국내 회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을 것 같은데. 네, 국내에서 어찌 보면 독보적인 플랫폼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 있는 거고 지금 경쟁자가 뭐 말씀하셨다시피 트위치나 유튜브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테크 산업이거든요. 그리고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 어찌 보면은 사람 사업이에요. 그렇죠. 크리에이터 분들이 중요하고 BJ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M&A라고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트위치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트위치 코리아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아 우리 플랫폼에 와서 방송해라 아하.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오려고 했던 분들도 과거의 불만 사항과 동일한 불만 사항으로 안 왔어요. 유튜브로 가시고 혹은 트위치에 남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사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뭔가 혁신적인 게 필요하다. 네. 어찌 보면 혁신 기업이니까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네이버도 카카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테크 기업들이 덩치가 어느 정도 커지고 나면은 혁신성이 사라집니다. 이건 아프리카 TV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비슷하다. 네. 아프리카의 판단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지금 완전 오픈으로 가자 네. 유튜브처럼 가자 다 유튜브 보겠지 누가 아프리카를 보겠어. 너무 늦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자 거죠. 그럼 폐쇄 모델로 가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회원 수가 뭐 한 100만 넘어가고 맨날 오는 사람들이 한 15만 뭐 20만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쏘는 별풍선에 수수료만 떼먹어도 그만도 충분하다. 앞으로 아니요? 5년 그렇죠. 10년은 버틸 수 있다.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뭐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하는 되는 거고 지금 그렇다고 막 우리가 막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유명한 사람 데려와서 한번 잘해보겠다. 유명한 사람 데려오면 뭐해? 어차피 걔네들 잘 되면 또 딴 데 갈 놈들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그런 방금 테이버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필요성. 변화나 혁신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저는 네. 이제 대표님이랑도 가끔 만나요. 제가 네. 경제 네.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이게 크리에이터들이 기꺼이 와서 방송을 하고 아프리카 TV의 컨텐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넷플릭스가 왜 지금의 넷플릭스가 됐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전 세계에 있는 아주 재밌는 컨텐츠 혹은 전 세계에 숨어 있는 유망한 뭐 연기를 하는 각본을 쓰는 이런 분들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오히려 유튜브 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적인 뭔가 이렇게 의견을 어필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먼저 발굴하고 컨텐츠화 시켜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라이브 중심 이렇게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VOD도 아프리카 플랫폼 내에서만 VOD 서비스를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주 좀 확대를 시켜가지고 크게 가면 어떨까? 일단은 뭐 정프로님도 아실 겁니다. 감스트님 아시죠? 네. 네. 철구님 네. 아실 겁니다. 봉준님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 TV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실제로 만들었어요. 아프리카 TV 오리지널로. 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프리카 뭐 내부 직원분들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에 기사한 줄 안 났습니다. 이게 출연료에 뭐 PD분도 모셔오고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콘텐츠를 제작을 했는데 유튜브에 쇼츠 안 올라오고요. 유튜브에 홍보 하나 안 올라왔고요. 그리고는 언론에 홍보 하나 안 나왔어요.
그 분들의 몸값이 얼마고 그 분들이 나와서 한번 이렇게 촬영하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 대비 그 수익 이런 것들이 얼만데 네. 그리고 이걸로 얼마나 큰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뭐 재미있든 재미가 없든 간에 이런 걸 만들었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라는 이게 외부에 알려지기라도 해야죠. PR인데 기본적인 PR인데. 네. 자기 PR의 시대에 기업도 자기가 PR해야 되는 이 시대에 PR이 없어요. 그냥 아프리카 TV 보는 사람들은 다 보겠지. 뭐 아는 사람은 다 보겠지인데 뭐 재미를 떠나서라도 그게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이런 부분이 누적되면은 그런 도전은 결국 실패할 거고 그러면 점점 더 고일 거고 더 어려워지죠. 그러면은 뭐 아프리카 TV라고 지금 상장사가 돼 있는데 그러면 주주분들도 많이 실망을 하시겠죠. 이미 주가도 뭐 이렇게 정체돼 있지 않나요? 네, 뭐 주가 같은 이슈화된 적이 경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리고 약간 아프리카는 뭐 이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원래 이제 메이저 혹은 뭐 레거시 미디어라는 게 이제 있고 네, 그 다음에 약간 서브 느낌의 그 감성이 좀 있었어요. B 클래스. B급 감성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그게 그렇지. 네. 되게 한편으로는 재밌는데 재밌죠. B 클래스. 거기에서만 머물면 확장성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죠.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아마 그랬을 텐데 거기서 이제 워낙 막 큰 친구들도 나오고 또 기존 레거시 미디어들도 많이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제 컨텐츠의 질로 따지면 F부터 뭐 A 플러스까지 그냥 다 존재하는 게 이제 유튜브라면 광범위하게 다 네, 근데 스펙트럼이. 이제 아프리카는 지금도 여전히 그냥 그 B 클래스, 그러니까 B급 정서에만 너무 호소를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여도 뭐가 좀 잘 안 되는 뭐 이런 게 좀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네. 회사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라고 회사의 말씀을 문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 아프리카 TV에서 처음으로 먹방이라는 게 나왔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는 뭐 음악 커버라든지 이런 것들, 음악 대회라든지 게임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스타리그의 명맥을 이어온 것도 아프리카 TV였었습니다. 네, ASL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어찌 보면은 콘텐츠화 시키는데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확산시켰으면 지금의 아프리카는 이렇게까지는 고여있진 않았을 거다. 그리고는 이게 더 누적되면은 더 고이게 될 거다. 제 느낌인데 네. 저는 이제 방송을 이제 유튜브를 한 것도 얼마 안 됐거든요. 작년까지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느낌인데 이것도 뭐 저 협찬 없고 정프로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어떻게 시사 방송 한번 와서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네. 쇼킹한 게 아니고 뭔가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 다양성이 있고 그런 네. 게 좀 필요한데 네. 아프리카 TV 저도 한 4, 5년 전에 커버를 했었거든요. 네. 잠깐. 근데 거기 IR 담당도 많이 바뀌고 사람도 엄청 바뀌는데 결국 사람이신데 사람이 크리에이터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네. 주포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제가 한번 그 대표님께 직원을 한번 드려볼까요? 정프로님께서 관심 있으시다. 어떻게 한번? 아니 그 아프리카를 제가 이제 요즘 변화가 솔직히 안 필요하다. 들어가 봤는데 저도 들어가면 좀 오래됐어요. 예, 그 이미지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지금 말씀하신 그 이미지 저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으나 뭔가 이게 아프리카 하면 여전히 돈이 많이 지급되는 별풍선 많이 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예쁜 얼굴에 뭐 이제 뭐 이 하는 분들 혹은 뭐 거기서 이렇게 뭐 노래 부르는 분들 아니면 아주 기이한 행동으로 막 좀 그러나 이제 또 그런 나름의 재미가 있는 요런 분들이 주로 계실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걸 바꿔야지. 네. 네. 근데 근데 왜 이들은 그걸 그대로 놔두냐면 그런 방송들이 돈이 되거든. 아직 먹고 살만 하니까. 네, 먹고 살만 하고 그런 주가는 안 가도 방송들에 상관없어. 뭐 별풍선 엄청 쏟아지면 수수료가 다 그 회사 거니까 네. 이 회사들은 이게 잘 되는 게 나쁘지가 않으니까 그걸 그대로 놔뒀는데 예를 들면 테이버님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도 뭐 시사 방송 하시는 캐시님. 분들 혹은 뭐 시사경제 스포츠 라디오 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오시려면 사실 그쪽으로 너무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 뭐 페널티까지는 좀 민망하더라도 하여튼 뭔가 좀 회사에서 방향 설정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너무 당장 돈 되는 거에 그냥 이렇게 쏠려 가신 거 아닌가 그 회사가. 말 그대로 여기에서 어찌 보면은 그게 뭐 캐시카우라고 했을 때는 네. 새로운 걸 계속 키워야 된다. 그리고는 새로운 도전을 그렇지. 계속 해야 된다. 이게 할 때도 캐시카우만 빨아먹으면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스타
키워야 되는데 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게 포트폴리오 관리인데 그거 생각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생각이 있지만 늦었다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 제가 봤을 땐 프로가 없어 그래. 정프로는 얘기했지만 누군가 주도할 수 있는 드라이빙 세력이 매니지먼트가 되면 좋고 매니지먼트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내부에 있어야 돼요. 저희가 그래야지 뭐 간편하게. 대표적인 기업 중에 샌드박스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네. 겁니다. 샌드박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크리에이터들을 모아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스타트업이 됐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이 기업은 뭘 했냐? 뭐였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구나. 네. 뭐 제가 샌드박스에게 MCN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뭐 직원도 드리기도 했는데 MCN이 있는데 MCN이 MCN 역할도 못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하면 할 수 있는 그만한 힘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저도 답답한데. 아니 조금 들어놓고도 답답하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아프리카 정도 돈 관계 벌었으면 없는데, 예. 돈 사실 잘 벌었잖아요. 안 벌었죠. 예. 그러면 차라리 이른바 그 아프리카의 스타들 혹은 유튜브 스타 말고 진짜 그냥 연예인들 있죠. 그러니까 저 장사 안 돼도 예를 들면 뭐 유재석, 강호동, 뭐 신동엽 이런 사람들을 차라리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의 유명한 사람들 아니 뭐 그 저 KBS, MBC, SBS에서 아나운서 무슨 저 이런 사람들 저 스카우트 해와서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한 3명, 5명 혹은 10명만 앉혀놓고 한 1년 정도만 만약 했었으면 달라지지 완전히 달라지지. 이미지가 난 많이 달라졌을 이미지가 거라 생각해요. 달라졌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뭐 이 B급 감성을 원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랑은 많이 다를 수 있으나 그런 물타기라든지 그 다양화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 TV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물론 정프로가 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아프리카는 그 생각을 안 하신 것 같더라. 그거는 너무 늦을 때가 없어요. 사람들은 풀은 있기 때문에 그 결정하는 그 그렇지. 인정과 결단만 필요하고 그거 자체로 이슈가 되는 거고. 그럼요. 그 김태희 자체로. 앉혀놓고 방송하라는 거예요. 오. 아니 약간 B급은 저런 것도 있어요. 요즘 잘 나가는 게 사냥개들 뭐 그거 있더라고 넷플릭스에서 거기 박성웅 씨 이런 사람들은 연기자 재밌잖아요. B급으로도 괜찮고 영향력 있고 뭐 그렇게 들어보면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거든요. 로켓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은 의욕도 있을 것 같고 아쉽네. 꼭 돈의 이슈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돈은 잘 벌어요 참? 어떻게 재무적으로 실적은 계속 잘 나오고요. 영업이익률이 25%를 그러니까. 넘습니다. 그러니까 ROE가 25를 넘어요. 딴 생각을 안 하겠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커버해요? 커버도 많습니다. 목표 주가 그래요? 얼마야 지금? 10만 원? 근데 목표 주가가 그쵸 10만 원을 넘기는 케이스는 잘 없죠.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지. 네. 지금은 얼마라고요? 지금이 74,600원이네요. 네. 그냥 고여 있어요 주가. 그냥 이제는 가치주가 되겠구나. 가치주가 가치. 그 전에도 여기에 계속 그 전에도 가치주로 거래가 됐었고 그래요? 코로나 터지고 한 번은 급등이 왔었어요. 외국인들이 쫙 들어온 맞아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잠깐 있었죠. 근데 그때가 뭐냐 그러면은 미국에서 스트리밍 관련돼 가지고 요 상승 자체가 이제 미국 스트리밍 시장에서 네. ETF가 하나 크게 만들어졌고요. 아. 그러면서 글로벌 스트리밍 기업들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TV가 들어가면서 그때 뭐 미국에 있는 후보 TV나 중국에 있는 기업들 해가지고 다 모여서 한번 쫙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제가 저 위에 고점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제가 24만 원, 20만 원대였을 거예요. 그 고점에서 이제 대표님이랑 다 모여 있는 아주 큰 연말 시상식 행사에서 네. 제가 외쳤거든요. 아프리카 TV가 비쌉니다. 굉장하십니다. 여기서 예, 제가 아프리카 신문 기사도 났어요. 그리고 3분의 1값 됐네. 쭉 밀렸는데 일단은 뭐 주가는 10년 내내 그냥 아주 약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대로. 네, 오래돼요. 들어왔어요. 예, 말 그대로 가치주로서 PER도 지금 보시면은 포드 PER이 12배밖에 안 나와요. 밸류가 없진 않으니까. 네, 테크 기업인데 10배라 그러면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빅테크 기대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외국인은 있네 그래도 21%? 그것 때문에? 한 40%까지 올라갔던 걸로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40%? 다 팔고 나갔어요. 다 파고 남은 게 21%? 예. 어차피 이제 가치주로 가는 거면 이제 저 동유럽 그다음에 남미 쪽에 센터 하나 열어갖고 거기 이제 크리에이터들 거기서 예, 색다르게? 자, 이렇게 하시고 한 뭐 저 될 것 같아요. 뭐 이 유진 하시겠네 그러면. 아니 통역도 번역도 만약에 저기 AI로 많이 나오는데 진짜 방송 출연하는 사람들은 국내 사람 하지 말고 그럼. 글로벌을 찾는 거야. 근데 글로벌 분들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우리 플랫폼 안에 끌어당기는 것도 방법이 있어야지. 전략이 있어야지. 뭐 우크라이나 분들도 하시고 러시아 분들도 그래요? 하시고 아, 많이 그래요? 많이 들어와서 하십니다. 네. 그것도 몰랐네.
아니 나중에 뭐 3%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해외 사람들 출연해서 알겠습니다.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시각이 근데 좀 많이 아쉬우신 모양이다, 그죠? 그런 것 태원님.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찌 보면은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네. 경제 방송 처음에 할 때는 20명 봤었어요. 20명 봤었는데 본인 거 네네. 테이버 씨 뭐 거. 그렇게 예. 하면서 이제 뭐 기업 분석하고 이렇게 그냥 방송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좀 회사 차원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컨텐츠를 좀 키워보자라고 하면서 그러고는 제가 뭐 과거 이제 연예인이셔서 지금도 뭐 연예인이신 강은비님이랑 뭐 이렇게 컨텐츠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시청자가 한 평균 1000명까지 올라오는 이 네. 시간이 한 1년 반 2년 걸렸는데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수혜를 입은 것도 있고 도움을 받은 것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지. 그러면서 아프리카 TV가 앞으로도 계속 가장 큰 강점, 장점을 말씀을 안 드렸네. 그러게요. 가장 큰 강점 뭐냐 그러면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아요.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 TV는 거기에서 뭐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 프로그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하면 되는데 홍보를 안 해요. 그것도 별로 못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이게 뭐 스튜디오 지원도 해주고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뭐 누구랑 방송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그래요? 뭐 가능하면 매칭도 해주는 편이고 좋네. 담당자가 꽤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거든요. 이런 걸 많이 해주려고 하고 뭐 콘텐츠 제작 지원 이런 것도 한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은 하는데 몰라요. 심지어는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런 게 있었어라 그러고 몰라요. 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은 모르게. 그게 아니 그거는 이게 그 뭐 집안 내부에서 뭐 그렇게 이게 뭐 형수님 몰래 뭘 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네. 핵심은 기업이잖아요. 네. 기업이 경영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되고 사람을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좋은 게 있음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런 뭐 자기 PR 언론 플레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미지가 돌아오지도 않고 그래요. 이미지 바뀌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PR을 통해 시너지도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뭐 스타팅 포인트가 안 되니까. 야, 테이버님을 제가 몇 번 뵀습니다만 오늘처럼 목소리가 높아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웬간해서 목소리가 높지 않은데. 그죠? 아, 근데 이건 실제로 방송하는 사람들도 느끼는 게 시청자층이 점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새로운 분들이 유입이 돼야지 그게 더 성장하지. 재밌고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이래질 텐데 이게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어쩌보면 아저씨 맞춤 방송이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이 답답하고요. 아까 전에 누가 이제 싸이월드도 망했는데 아프리카 TV 망하는 게 뭐가 대수냐라는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싸이월드도 그거를 계속 잘 키웠으면은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죠. 무슨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나마 카카오가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SNS라는 게 하나 있는 거지 그거 없었으면 우리도 여전히 다른 거 썼어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 현 세대 우리가 어린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DM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카카오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이 전반적인 지금 잘 되니까 혁신을 안 한다, 지금 잘 되니까 도전을 안 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다. 아주 큰 이 문제. 회사뿐만 아니라 저는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예. 초등학교 BJ 선발대회 이런 거 좀 하세요. 그 좋네. 아이디어. 애들 때부터 잡아야 돼.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한다고 난리는데. 그러니까 요즘 유튜버 꿈이라는데 이제 글만 아니다. 떼면 너네들은 아프리커가 되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아프리카 예, 아프리커가 돼서 한번 건의해 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솔직히 네. 뭐 어느 대치동에서 요즘 학원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의사 진학반이 생겼어요. 한 달 얼마씩.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5학년 되면 4학년 될 때는 고등학교 미적까지 다 끝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 말고 그 재능은 그런 재능 말고 공부도 재능이긴 하지만은 수많은 이제 우리 지금 이런 있잖아요. 세울 수 있지. 삼성반, 삼성여자 들어가는 반, 의사반 말고 PJ 3%반도 생길 수도 있지 몰라. 생각 바꿔야 돼. 사람의 크리에이티브를 사야지. 아프리카죠. 언제 한번 그 전략 사업팀 우리 태보님과 저랑 한번 만나서 별도로 한번 예, 미팅을 하든지 미팅을 좀 해봐요.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 미팅 한번 해봤어요. 네. 맥주 한번 마시고 아, 솔직한 대화하는 걸 캔 네네네. 미팅이라거든. 아 그래요? 캔 미팅 미국에서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럼 미팅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파이어 무슨 어떤 그 저기 뭐 텐트 같은 치고 이렇게 편안하게 맥주 캔 하나 갖고 미팅하는 거야. 프리하게.
그 미국에서는 그게 아주 정례화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거부하지 매니지먼트가. 근데 매니지먼트도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 지금 있는 한 50대면은 받아들일 것 같아. 저는 거기 뭐 그럼- 나이 들어봤자 60대 없으시잖아요. 저희는 살치살 데이트를 한번 하죠. 아, 네. 살치살. 아 역시 프로님 배고파갖고 갑자기 고기가 생각나네요. 거기가 네, 우리 테이버님과 함께 오늘은 아프리카 네. TV 성토대원 아니었습니다. 네네 고견이었어요. 아프리카 TV 네. 점점 가치주가 돼가고 있는 네. 아프리카 TV 얘기를 좀 해봤고요. 우리나라에도 좀 멋진 또 세계를 네. 진출할 만한 그런 동영상 플랫폼 하나가 좀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보게 됩니다. 부활하시기를 기원을 네, 하겠습니다. 테이버님 다음에도 한번 또 괜찮은 종목 있으면 설명이 아주 저 딕션도 좋고 그러셔갖고 네. 알겠습니다. 전달을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그 전달력 좋다고 그렇죠. 칭찬이 자자합니다. 자, 테이버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또 목요일이고요. 네, 아유, 약간 흥분했어요. 그냥 고인물에 갑갑하다 그래서 제가 갑갑한 거 못 참아서 죄송합니다. 네. 언제 한번 저 김장렬 본부장님 과거 저 투자 했다가 좀 잘 안 되고 이런 스토리 한번 좀 들려주셔도 재밌겠다. 그죠? 많죠. 네. 제가 중간에 자주 쉬었기 때문에 네. 4만 원의 가치에서 내가 한번 썰을 풀어볼게요. 나중에. 4만 원의 가치. 네. 4만 원 하면 저는 그 뭐 하나 있는데. 와닿는 4만 거 없어요? 4만 원? 4만 원. 그게 4만 원 아니에요? 음. 무슨 회계 프로그램.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나는 이제 뭐냐면 저기 실업 수당이 제가 옛날에 실업자일 때 네. 하루 일당이 4만 원이었어요. 지금 올라서 6만 원이거든요. 그 얘기한 거야. 그렇습니까? 4만 원 실업 수당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얼마 해요? 얼마 해요? 4달러? 기업회계는 그게 4만 원일 거야. 그래요? 그거 있다. 라디오 광고하는 광고 뭐 거. 있습니다. 네. 더존인가요? 네. 더존 비전. 자,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 고생 네.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